안녕하세요. 2020 1학기 중간 학습 노트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리학 사상 학습장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프린트를 받아서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 제가 나눠준 프린트를 가지고 계시든 꼭 중간고사 전에 숙지해 주셨으면 해요. 또한 6월 18일 날 아마 여러분 첫 모의고사를 보게 될 터인데 그때도 여러분이 미리 좀 공부를 해 가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다음 밑줄 친 사람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사탄 과목은 총 발문, 그 다음 제시문, 흔히 선생님은 텍스트라고 말을 한다고 했었죠. 텍스트, 앤드, 마지막 선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발문과 텍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선지부터 먼저 읽고 답을 고르면 여러분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렇게 처신하는 자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람과 동물은 같나요? 같지 않지요? 제가 아마 여러분을 만났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인간과 동물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맞아요. 과학 문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희의 유전자와 오랑우탄의 유전자는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원숭이는 저희와 2% 차이로 인간과 동물로 나눠졌기 때문에 저희도 동물이에요.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동물이신가요? 여러분 정말 동물원에 오랑우탄과 친구 먹을 수 있겠나요? 인간과 동물은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뭐가 다를까요? 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 풀이니까 이 정도로 시작을 하죠. 인간과 동물은 다릅니다. 왜? 인간은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자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유전자 안에 모든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퀴즈. 여러분, 송아지는 커서 뭐가 될까요? 100%입니다. 여러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병아리는 커서 뭐가 될까요? 네, 치킨이 된다고요. 송아리의 운명은 100% 소이지요. 병아리의 운명은 닭입니다. 송아지가 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병아리가 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살펴본다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유전자를 완벽하게 제대로 실현하는 것, 그것이 동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져 있나요? 여러분의 미래를 100% 맞출 수 있나요? 인간은 미래에 자신이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완전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또 앞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윤리와 철학을 가르치는 저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할 수 없거든요. 자, 조금 더 철학적일까요? 즉, 송아지와 병아리와 달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써볼게요. 한문은 여러분 안 쓰셔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는 알고 계셔야 되죠? 인간의 격이라는 것은 자격입니다. 그게 인격이죠? 자, 인격이다를 대표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인간다움 바로 윤리적, 도덕적,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윤리적 존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답입니다. 그럼 보기로 내려가 볼게요. 식욕, 성욕 등의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 네, 물론 우리와 동물의 유사점이지요. 인간도 자는 것, 먹는 것, 싸는 것, 특히 여러분 자는 것, 수면력. 네, 똑같이 욕구에 민감하지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그쵸? 니은 정답이 되겠지요? 이성을 바탕으로 삶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도구를 만드는 것은 아마 손을 가진 인간의 종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잘 살펴보면 도구를 만드는 동물도 많지요. 여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둘러싼 세계의 모습을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죠. 나왔네요. 정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어떠세요? 앞에 인간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요. 정치적인 존재이다, 이성적 존재이다, 윤리적 존재이다, 그쵸? 도구적인 존재이다, 아니면 유의적인 존재이다, 이런 여러 가지 존재 중에 윤리와 사상 시간이기 때문에 윤리적 존재는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는 김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첫 번째 사진은 시계고요. 개종시계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북극성.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자, 이 사진 세 개가 나타나고 있는 이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혀 뭐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별이고 하나는 사람인데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첫 번째 칸트가 좋아하는 것이고요.
칸트가 왜 좋아했느냐가 핵심이겠죠. 시계는 멈추기 전까지 정확하게 3시다 라고 하면 시계 바늘이 긴 바늘은 12시에 작은 바늘은 3시에 정확하게 가르치죠. 정확한 타임의 정확한 지침, 절대성입니다. 별자리는 늘상 바뀌기 마련인데 그 중에 북극성은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절대적으로 빛을 비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뉴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리학의 아버지이고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만유인력, 그다음에 힘의 법칙, 즉 뉴턴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질은 절대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라는 절대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왜 칸트는 이렇게 절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을까요? 옆에 얼굴 보이십니까? 칸트죠. 예. 칸트는 170이 되지 않는 작은 키로 그 당시 최고의 대학 강사였습니다. 칸트가 수업하는 모든 수업은 연일 매진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서서 볼 정도로 강의를 그렇게 잘했다고 해요. 앞에 있는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매번 중얼거리기만 해서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교수였는데 칸트는 달랐죠. 칸트는 무엇인가의 절대주의를 발견하고 싶었고요. 인간 안에 그 절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도덕 법칙 한번 볼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심지어 인간의 마음에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앞에 있는 북극성, 별에 비유한 것이 바로 칸트예요. 그리고 이 도덕 법칙은 우리 안에 실천 이성에 의해 세워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포커스는 바로 두 번째예요.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이거 한번 볼게요. 인간도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도 동물처럼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싸야 하고 그쵸? 그런 자연 법칙 안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 윤리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칸트는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존재를 극복하고 여기 볼게요.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본능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실천 이성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것은 본인, 자신의 실천 이성이에요. 자신의 실천 이성이 부과하는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자연 법칙을 따라야 될 룰조차도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할 도덕 법칙, 다시 자기 스스로가 실천 이성에 부과할 수 있는 명령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자율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 인간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여러분 알겠지만 동물들은 본능상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요. 그쵸? 아마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금붕어 보셨잖아요. 몇 초 먹고 그만 까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쵸? 자신의 큰 목적 S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는 것 그게 다이어트잖아요. 그쵸?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가 가능한 것이 인간이 아닐까요? 그건 뭐냐? 자신이 먹는 본능을 이겨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쵸? 나는 음식을 조절한다라는 법칙을 만든 거죠, 본인이. 그리고 그 법칙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이어트 예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지켜야 될 도덕 법칙이고 실천 이성이 부과하는 명령이다 라고 자신이 판단한 그 순간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것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 생기겠죠. 그쵸? 하지만 그 규칙은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든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든 규칙을 본인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무이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지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의 의무라는 것은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든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한 행위만이 진정한 도덕적 가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도덕적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걸 쉽게 선의지에 따른 행위. 그렇다면 이 선의지는 누구의 선의지일까요? 우리의 선의지일까요? 대한민국의 선의지일까요? 아니요. 뭐요? 나라는 사람의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도덕 행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면 내가 그에 따른 중칙, 그에 따른 명령, 그걸 의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100%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무조건 지켜야 될 무슨 명령이다? 정원 명령이다 라고 한 거죠. 자, 나왔네요. 절대성이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하지만 칸트는 여러분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에서도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정한 명령, 무조건 하라와 같은 무조건적인 명령이고요. 예외 절대 없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100% 그쵸? do X 하라. 그래서 대표적인 도덕 법칙이 있는데요. 여러분 두 법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법칙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네요. 그러나 도덕 법칙을 강조했다.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 법칙은 무조건 지켜야 될 정언명령이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만든 법칙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의지를 가졌다? 자유 의지를 가졌다 라고 했던 내용은 여러분이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발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 을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바로 유불도가 떠올리셔야 되죠? 써보겠어요. 유교, 불교, 도가, 도교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몇몇 사람이 떠올려야 됩니다. 예, 유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 네, 대표적인 사상가, 네, 공맹순, 그쵸? 그리고 고자, 묵자까지, 엔드 불교 부처가 되겠죠. 도가, 노자와 장자, 이 정도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지요. 갑과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예, 밑줄 쳐 놓으시고요. 갑과 을이 모두 긍정이다. 이 문제는 아마 중간고사에도 이런 형식이 나올 거예요. 모두 긍정이다, 모두 부정이다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적절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아마 선지 중에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의 구별이 있겠네요. 그럼 바로 텍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아 얻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 측은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아 얻지 못하는 마음, 네, 그냥 불쌍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불인, 인지심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그냥 함께 따라하면 필기 안 해도 돼요. 불인, 인지심. 차마 얻지 못하는 마음은 그냥 불쌍한 마음이에요. 우물에 빠진 아이, 어떻게 되죠? 네, 죽을 확률이 높고요. 그 아이가 죽는 것이 너무 불쌍하다면 누구나 뛰어가서 그 아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겠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인간은 선하다. 네, 성선설입니다. 성선설을 체계한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맹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맹자의 성선설을 조금 더 심화학습하도록 할게요. 별표입니다. 맹자의 성선설의 근거 1번 바로 차마 얻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불인 인지심. 네. 맹자의 성선설의 두 번째 체계입니다. 본래의 도덕성.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덕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덕에 행해야 게 뭐죠? 인, 의, 예, 지적. 사덕입니다. 자, 그러니까 타고난 사덕이 네, 선성설의 두 번째 체계가 되겠네요. 즉, 인이라는 도덕성, 의라는 도덕성, 예라는 도덕성, 지라는 도덕성이 있는데요. 인이라는 것은 네, 바로 측은 지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의라는 도덕성, 바로 수호. 수호라는 건 설명해 드리면 정의를 수호하고 악을 미워한다가 되겠죠. 예라는 것은 자, 그때그때 겸손하게 양보하라고 사양. 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시비죠. 조금 더 얘기하면 측은지심. 지는 조사예요.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즉 타고난 도덕성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측은한 마음에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지요. 측은지심 때문에 인을 가지게 됐으니까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 쫓아오셨나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 12지심은 지혜 단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갈게요. 요것을 4단이죠. 이해되셨나요? 4단과 4덕 둘 다 선천적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은근 요새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고요. 양지, 양능이에요. 자, 선생님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양지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양능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배워서 효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보다 부모님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이거 양지, 양능? 네, 맹자의 성선설의 근거입니다. 이 양지, 양능 같은 경우는 후에 선직 유학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여러분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맹자의 선성설의 체계였어요.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 퀴즈 하나 낼게요. 4단은 내 학생들이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4덕은요? 네, 선생님 단서로 확충하는 거기 때문에 4덕은 후천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삐 틀렸습니다. 맹자가 말한 성선설에 근거한다면 4단도 선천이고요. 4, 덕도 원래 본래의 타고난 도덕성이기 때문에 둘 다 선천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을 한번 가볼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익을 좋아하고 욕망을 충족하라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을 방치하면 다툼과 분쟁이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EBS 강의 잘 듣고 계시죠? 을이 바로 네, 순자죠. 성, 악설입니다. 을에 한번 써볼게요. 순자. 순자의 본명은 순황입니다. 순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욕망에 민감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자의 사상을 살펴보면 의외로 고개가 끄덕거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첫 번째 제 영상, 유튜브 영상 그렇게 잘 안 나왔던 영상 기억나세요? 순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첫마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다 큰 어른들을 살펴봐야 될까? 아니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살펴봐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굴 살펴보는 것이 정답일까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자신의 욕망에 민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이 본성을 방치하면 당연히 다툼과 사회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요. 플러스 할게요. 이 세상의 재화는 무한하지 않죠. 네, 뭐든지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자, 재화의 희소성. 재화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이익에 민감하다면 이것을 가지려고
다툼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다음 논리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네, 이 다툼을 방지하는 것, 이 사회적 분쟁을 최소한으로 막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네,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후천적인 노력이 뭘까요? 네, 맞아요. 인의, 예, 지. 사덕입니다. 어때요? 벌써 맹자의 사덕과 순자의 사덕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본성은 후천적 수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까의 둘 다, 여러분, 긍정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후천적인 수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둘 다 틀렸네요. 본성, 맹자는 선천적으로, 그쵸? 순자는요? 선천적으로 악이죠? 둘 다 X에 해당되겠네요. 본성에는 선과 악이 모두 내재되어 있는가? 역시 여러분, 둘 다 아니네요.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는, 그쵸? 네,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악이니까요. 도덕교육 없이도 인격이 완성될 수 있는가? 네, 둘 다 도덕교육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죠? X입니다. 인간이 타고난 본성을 변화해야 할 대상인가? 라고 했네요. 타고난 본성을 변화할 필요는 없죠? 누가요? 맹자는요. 그래서 맹자 X.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그쵸?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다툼과 사회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죠? 바로 누구죠? 네, 순자입니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화성, 기위. 도덕적인 삶을 위해 선행을 강조하는가? 그쵸. 둘 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든 인간의 본성이 악하든 결국 사회적 다툼과 분쟁보다 선한 방향으로 함께 잘 살자가 이 유교의 목표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셨나요? 그러나 꼭 여러분 몇 번씩 풀어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처럼 맹자와 순자의 사상을 숙지해서 문제 푸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개념을 조금 부족하게 암기하고 있더라도 발문에 해당되는 제시문을 잘 읽는다면 그대로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물불 생멸이 없고 초먹은 생명이 있어도 지각이 없으며 짐승은 지각이 있어도 도의가 없다. 소는 인간보다 힘이 세고 말은 인간보다 달리기 잘하는데 소와 말이 도리어 사람에게 쓰이는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들은 능히 모여 살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들은 도의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접근하자면 인간은 모여 살고 분별할 수 있으며 도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인간이 어떤 존재다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시문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내는 것 그것도 윤리와 사상 공부를 하는 가장 기본적 자세예요. 타인과 더불어 집단을 형성한다. 능히 모여 사는 것 해당되는 거 맞네요. 뭐 굳이 선생님이 사회적 존재라고 한번 얘기할게요. and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위에 제시문이 되어 있지요. 네, 정신적 능력을
통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지요. 그리고 도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리적 질서를 구현하는 존재.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디귿 한번 볼게요. 종교적 존재이다. 자, 리을 한번 볼게요. 네, 유의적 존재이다. 맞아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고 유의적 존재이나 위의 선지와는 죄송합니다. 위의 텍스트랑은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관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디귿과 리읒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때요? 쉽죠?